안녕하세요. 영상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1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게 크게 없고요. 시황 한번 읊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은 중간 선거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증시의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견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중간 선거 때마다 증시의 상승폭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항상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가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생긴 지가 이제 20년이 안 됐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자산군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중간 선거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S&P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그 수혜를 받아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매크로 상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승 기간, 하락 기간은 얼추 비슷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무제한 양적 완화에 영향이 컸겠죠. QE라고 부르는 양적 완화, 그리고 QT라고 부르는 양적 긴축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양적 긴축은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 시장에 돈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에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식을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못하고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붙어주지 못하는 현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은 시장에 돈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시장에 돈이 없으면 내려가는 게 바로 주식과 코인인 거죠. 아무튼 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거대한 자금이 기관, 기업, 국가, 비트코인으로도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도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체크를 해보자면, 그냥 시장에 돈이 있어서 투기성으로 함께 올라가고, 시장에 돈이 없어서 투매성으로 함께 내려가는 특징이지 않았나, 이거 좀 꼬아서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방금 드네요. 아무튼 현재는 금리 인상기죠, 시장이. 자, 금리 인상기 때는 당연히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 적금을 많이들 든다. 쉽게 말해서 안전자산에 돈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금리 인상기에 놓여져 있죠, 이 시장은. 그래서 지수가 급반전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다?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제가 알기로 1950년대 이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간 선거 전후 통틀어 1950년대 이후부터 중간 선거 전후 때 증시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 7, 8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오던 그 중간 선거라는 키가 올바르게 발동을 할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걸 설명을 좀 풀어서 해보자면, 자, 금리 인상기라서 시장에 돈이 없다. 왜냐면 예금 적금 이율도 좋고 위험자산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주식과 코인은.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돈을 넣습니다. 유동성을 안전자산에다 좀 밀어준다 라는 느낌인데, 중간선거 전후로 1950년대부터 증시가 떨어진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이긴 하지만 중간선거빨로 살짝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S&P 지수는 중간선거 다음에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중간선거 12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15.1%인 반면 다른 해에는 7.1%에 불과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올려드리죠. 자, 영어를 읽어보면은 볼린저 밴드 브레이크아웃 오실레이터예요.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을 제가 볼 땐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바닥 기간마다 이 빨간색이 이렇게 평평해졌었더라. 그리고 파란색이 상승기 때는 이렇게 평평해지고, 다시 바닥 때는 이 빨간색이 올라와서 평평해지더라. 자, 지금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빨간색이 평평해지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라는 관점이 또 부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데이터적으로 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들이 여럿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올려드리는 뭐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 보시면 온체인 데이터랑 뭐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랑 섞여 있네요. 자, NUPL 그리고 뭐 1년 홀더들의 비율, 뭐 200일 평균으로 1년 홀더들의 비율, 자, 뭐 슈퍼트렌드 지표, 그리고 주봉상 지수 이동 평균 선으로 본 뭐 조정 기간 등등등, 자,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봤을 때 바닥 기간이 다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적으로만 봤을 때 매크로 시황이 아직 나아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저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이 중간 선거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중간 선거 때마다 주식은 항상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7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데이터도 바닥을 친 상황에 반등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좀 부여가 된다 라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설명드린 거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팍팍 눌러주세요. 자, 이제 그만 누르셔도 되고요. 제가 오전에 시황 공유드렸던 내용 또 한번 읽어보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기술주들 실적 발표 기대감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소,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빅테크 기업들이죠. 근데 기업 실적을 발표한다고만 하는데 왜 증시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실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60% 이상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덩치가 큰 기업들이 실적이 또 좋게 나와준다면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현재 가격대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나올 기업의 실적들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반등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측에서 통화정책 조절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왜 해줄지 모르겠냐면 인플레 피크아웃 신호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메리 데일리 총재님의 입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워딩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몇몇 연준 위원들이 스탠스 변화를 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멘트를 던진 게 블랙아웃 전에 던지고 갔습니다. 자, 메리 데일리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멘트를 블랙아웃 전에 던지고 갔습니다.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랙아웃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생각, 대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비밀스럽게 본인들의 스탠스를 숨기는 기간이거든요, 이 블랙아웃 기간이. 근데 그 블랙아웃 전에 우리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던지고 갔다는 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혹시 피봇인가? 혹시 지금의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비트도 그 덕분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쭈르륵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실질 소비가 안 줄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앞으로 발표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호실적일 수 있겠다, 실적이 좋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는 총재, 메리 데일리 여는 총재가 블랙아웃 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까지 확 뿌려주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실적에 통화 정책 스탠스까지 바꾸면 이거 상승이 꽤 나올 수 있겠다,
거기다가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또 겹쳐 있단 말이에요. 중간선거는 1950년대 이후부터 그 기간에 증시를 떨어뜨린 적이 없기도 합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로 따져봤을 때 근거가 꽤나 많은 상승 관점이기는 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금주에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PCE.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PCE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PCE가 뭐냐면 개인 및 가구의 지출과 기업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지출까지 모두 포함한 지표. 실질 소비 지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연준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슈들이 줄줄이 발표되는 한 주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역대 중간선거 전후로 미국 증시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과거 이력이 있으니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저항선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 지지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더 나와주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뚫어줄 구간 23,000에서 27,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MVRV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저점 부근에서 이 MVRV 지표는 거의 이게 1인가요? 이 부근이 1인가 0인가 그런데 0까지 떨어진다. 이 저점까지 주황색 지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저점일 때가 굉장히 많았다. 이 초록색 보이시죠 여러분들? 초록색. 여기 초록색 돼 있잖아요. 이 MVRB라는 주황색 선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초록색에 닿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점일 때가 많았는데 자 보면 이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 매크로적인 거 안 따지냐. 지금 세계 경제가 박살났는데 이거 온체인 데이터가 저점 표시한다고 해서 저점이겠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저점에 가까울까 고점에 가까울까 따졌을 땐 무조건 저점에 가깝죠. 지금 가격이 고점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전 지금 가격이 저점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보다 더 떨어질 여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또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요 정도. 자, 그 다음 좋은 뉴스들이 또 하나씩 나오고 있죠. 페이팔도 상표를 출원했다. 뭘 출원했나 보니까 블록체인, 디지털 에셋, 그리고 암호화폐, 디지털 버추얼, 가상화폐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보고 방송 마쳐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일단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지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생각하기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의 모멘텀이 드디어 슬슬 돌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주봉으로 체크를 해봅시다. 자, 주봉상으로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 다이버전스가 나왔었지만 한 번 더 위로 팡 튀어준 느낌이네요. RSI로는 체크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지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RC 지표로 한번 봐볼까요? 자, MRC 지표는 보통 주식과 코인의 저점 고점을 잡아낼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 이 주황색 상단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지금 굉장한 슈팅 구간,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이 정도로 돌파를 해준 건 상당히 과열된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지표의 상단은 저항 역할을 하고 하단은 지지 역할을 해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 맞지만 달러의 강세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단을 타버리고 가고 있죠.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래도 연준의 강경한 통화정책 때문이기도 하겠죠. 주봉상으로 체크했을 때는 오버슈팅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얘 고점이 어딘지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오버슈팅 구간. 근데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들어가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달러가 쭉쭉쭉 갈 수 있겠지만 그 고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고점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지금은 달러를 잡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달러를 잡으실 거였으면 비트가 이럴 때 잡으셨거나 나스닥이 최고점을 도달했을 때 잡는 게 올바른 행동이었겠죠. 달러가 올라간다고 달러를 잡으시면은 좋지 않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의 상승을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송 처음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테더 도미너스 차트도 또 상당한 과열 구간에 도달을 해줬단 말이죠. 보시면 이렇게 상단을 또 타고 올라가다가 얘는 상승세가 한번 꺾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아담과 이브 패턴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싼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테더도 상당한 고평가 구간, 테더 도미넌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현금이 더 많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현금이 더 많다.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현금화를 많이 했다. 테더 도미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테더 도미넌스도 사실 완전 고점이죠.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가격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숏을 잡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기는 해요. 자, 테더도 이렇게 고평가 구간이고 그 다음 달러 인덱스 있죠. 달러 인덱스 어디 있을까? 달러 인덱스도 상당한 고평가 구간에 도달을 했고 비트는 저평가 구간에 도달을 또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시적인 상황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 종종종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가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점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번에 막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가더라도 현재 가격은 저는 무조건 저점에 더 가깝다. 과연 비트가 뭐 5K, 4K를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해요. 아무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고 제 말이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튼간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은 이렇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해되신 분들 6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6번 오늘 방송 이해되신 분들 6번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설명드릴 내용은 거의 다 또 드려서 저는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돈복사TV는 단기적인 상방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